새마을교육지원센터장 유현경입니다. 여기 전국에 계신 우리 혁신교육지구 활동하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 구로의 청소년 교육활동, 청소년 자치사업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공주대학교 측에 그리고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되게 떨리네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도 그 청소년 자치 사업이 저희는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 부분인데요. 여전히 고민 중이고, 아직도 성장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더 성장하고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엄청난 성과와 엄청난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역의 고민 속에서 구조를 만들어가고 청소년 자치활동을 확장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로혁신교육지구는 여러 차례 한번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올해가 10년 차 되어서 2013년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교육적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구로 금천구에서 먼저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희 구는 많은 지자체의 고민이었겠지만 아이들이 별로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별로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물론 서울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또 서울에서도 구로구가 서울에 약간 변방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양천구라고 하는 사교육 1번가의 주변에 있으면서 학부모님들이 좀 아이가 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옆 동네인 동네로 이사 가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구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그리고 그것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와 마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배움과 어떤 삶의 주체로 서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지역 공동체의 주역으로 서고 다시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지금도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생회 같은 자치활동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이를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은 구로혁신교육지구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각 학교 학생회를 연계하고 청소년 공론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자치활동들이 벌어졌답니다. 온 오프라인을 오가는 회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 결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토론회, 총투표 등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습니다. 청소 시간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나 영상만 보는 시간일 때 약간 글쓰기, 약간 실용음악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즐기고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과 실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활동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이 있었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의 끼를 펼쳤던 시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의 대표 청소년 뮤지컬 극단 온마이 극단에서는 구로의 지역 문화를 살린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 7번째 봄이던 4월에는 그날을 함께 기억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라리에서 준비한 청소년 극장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멋진 공연들이 뜨겁게 채웠답니다. 아무래도 축제에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한 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교육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씩 잘 살펴봐 주세요. 잘 보셨나요? 2021년 구로혁신 교육지구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로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한 구로교육,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구로, 교육 주체가 함께 성장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구로혁신 교육지구, 2022년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지금 혁신교육지구 저희 2021년도 사업 보고 영상 보셨는데요. 앞부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고 할애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 청소년 자치문화예술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시면 저희가 초기에 학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과 학교 지원 사업을 하다가 저절로 학생 수가 감축하는 것도 있고, 학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에서 좀 제외를 하고, 좀 마을로 연계되는 사업들을 전환하는 시기에 오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거버넌스는 당연히 혁신교육지구의 꽃이니까 당연히 제1로 진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연계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청소년 자치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청소년 자치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많은 고민을 했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다양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혁신지구 전략 목표가 있는데요. 1번이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 계획을 잡을 때도 어린이 청소년의 주도성을 얼마나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를 모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을 평가할 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갈 때 어린이 청소년의 주도성을 마을학교에서는 또는 프로젝트에서는 또는 각종 사업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4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 그다음에 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7억 정도 예산을 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4대 전략 목표 하에 16개 단위 사업과 32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 안에는 또 그 밑에 더 다양한 세부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온마을 교육대학이면 하나의 세부 사업이지만 그 중에서는 마을 강사, 양성가정, 학부모 연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청소년 사업에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린이 청소년 자치문화예술 사업에 이제 큰 주제로는 10개 세부 사업이 있고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자치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아시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마을 연계 교육 사업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희가 이제 안전 수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등에는 이제 초중등에는 또 지역 알기 사업, 특히 이제 저희가 중등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중학생들이 마을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시범으로 좀 오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구로에는 굉장히 이주 배경의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어떤 학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 이상, 그다음에 초등학교 경우에는 50% 이상이 이주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된 곳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했을 때에 좀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 지역의 특화된 교육 과정으로 만들자고 하는 민간학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해서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8가지 주제별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의 내용들을 묶어서 청소년 축제에 퍼레이드나 캠페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와 문화예술 사업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소년 참정권 관련한 지역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교실에서 이제 선거 교육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되게 한계들을 또 많이 이제 얘기하셨고,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제 모의 선거를 해보려는데 선관위가 또 안 된다고 해서 지역에서 선거 시기에 계기 교육으로 뭔가 이 참정권 교육을 선관에 연결해서 하고 모의 투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계속 연계하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참정권 전반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하고 모의 투표는 지역사회 기관이 좀 주최를 해주시면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참정권 교육을 하고 이제 모의 투표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나왔던 선거 결과와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을에서는 어떻게 참정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들을 묶어가면서 그것들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참정권 교육을 할 것인가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사업으로는 다양한 청소년 축제나 문화예술 교육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자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사업에 좀 방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안에서 좀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사업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인가. 첫 번째는 청소년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의 기준을 일단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랑 마을 모두에서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자치와 마을에서의 자치 영역을 확대하고 만나가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 활동이 있는데 학생회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자치를 고민하지 않고 자치의 영역이 학교 안으로만 국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지역사회에 관심 갖게 하고 학생회 간에 연계하게 할 것인가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확대하고 네트워킹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고 각종 청소년 사업에 우리 구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과제로 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자치 사업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향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방향 속에서 저희가 5가지를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 자치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학교에 이제 학생회라고 하는 자치 조직이 있는데 지역사회에도 보면은 각종 청소년 기관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회,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다양한 청소년 자치 조직 간에 서로 전혀 연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자치구에 뭐 청소년 기자단이 있으면 청소년 기자단대로 하고 서로 소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치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청소년 간의 다양한 활동이 교류되고 소통돼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청소년 연합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연계에서 학교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런 자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교사 풀, 마을 활동가 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학생 자치나 청소년 자치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 자치를 고민하시는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사 모임 등과 같은 자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사 모임이 일단 좀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자치를 고민하는 교사 모임을 지역에서 조직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서 청소년 자치연합과 교사 모임이 함께 연계하는 활동들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연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엔 구로공단이었고 이 지역의 환경, 복지, 그다음 다문화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 이런 것들을 청소년 자치나 문화 사업의 컨텐츠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마다 고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이 구로 지역만을 특화된 청소년 축제를 추진하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물로서의 축제 그리고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교육과 연결한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고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캠페인이나 퍼레이드나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나래예요. 그린나래는 이제 순우리말인데요. 청소년들이 자치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자치연합 조직입니다. 근데 아마 다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린나래 하면은 이제 뭐 구로의 대표적인 청소년 조직이 어디예요? 그럼 그린나래예요. 그리고 뭐 금천구는 대표적인 청소년 자치 활동이 뭐가 있으면 청소년의회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전국에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고민이 뭐냐면 그린나래 동아리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자치 담당 교사 협의회를 이제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뭐라고 하시냐면 학교 안에서 학생회도 학교의 동아리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학교에서 하나의 동아리처럼 학생회도 동아리 활동처럼 되었다. 저희도 처음에 그린나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청소년 자치 사업을 할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업이 그 친구들, 그 청소년들만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린나래도 하나의 동아리 아니야? 라고 하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넘어서고자 우리가 그린나래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나래에는 우리 각 학교의 대표자 기구인 학생회를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센터, 청소년 기관들의 자치회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대의원, 그러니까 학생회들로 구성되는 학생회대의원회와 마을대의원을 묶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직접 추진할 사업추진팀으로 이제 구성해서 저희가 그린나래 조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따가 기고편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치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각종 기구들이 많아지는데 청소년 자치 기구 간의 교류와 소통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린나래 자치연합이라고 하는 성격에 맞게끔 대의원 체계를 정비해서 자치연합적 성격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 더 다양한 청소년들, 그리고 각각 청소년 자치 조직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나래 산하에는 대의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조인데요. 그래서 마을 대표 대의원, 각종 문화예술 청소년 센터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대표 대의원회와 학생회, 저희는 중학교 14개와 고등학교 14개가 있는데요. 28개 학생회의 학교별 3명의 대의원을 학교에서 이제 보내주시면 그 학생들로 구성되는 학생회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를 통해서 그린나래 전체 1년의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넘어가고 신규 사업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이 대의원
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 사업 추진팀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되게 청소년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기획이나 영상 제작과 같은 사업들은 청소년 문화예술기획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고 다양하게 청소년 참여형 공간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지트 기획단과 뮤지컬 극단인 이제 온마을 극단을 사업 추진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지원하는 단위로 저희가 이제 세 단위가 있는데요. 청년 멘토 단위라고 해서 그린날에서 활동을 했거나 또는 이제 학생회 대의원 같은 우리 관내에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 중에서 청년이 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그린날의 사업의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청소년 기관의 실무자 선생님,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실무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곳을 통해서 각 청소년 사업들과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서로 일정이 겹치거나 또는 서로 지원해 줘야 될 내용들은 여기서 협의하는 내용을 저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총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실무자 선생님들이 우리가 너무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사업이 좀 홍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소통하고 홍보할 것인가를 워크숍을 함께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걸 확대하자고 하면 공동의 워크숍으로 청소년 인권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공동 사업들을 통해서 청소년 기관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이제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 담당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의 학생회 담당 선생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인 청소년 사업에 대한 방향과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어가면서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청소년 공론장과 청소년 총투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역에서 아마 공론장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 공론장을 진행하는데 청소년 자치나 어떤 욕구에 대한 요구를 모아가면서 청소년 원탁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원탁 토론회 하기 전에는 저희가 4월달에 코로나 전에는 4월달쯤에 학생회가 다 구성되고 나면 학생회 포럼을 했어요. 학생회끼리 먼저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1년 동안 너네 학교는 어떤 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니? 그럼 학교별로 학생회가 하는 대표 사업을 발표를 하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도대체 학교 축제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가장 궁금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했던 학생회에서 자기네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희가 학생회 포럼이나 공론장에서는 어떤 또 얘기를 했었냐면 청소년들의 우리 학생회들의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안에도 대의원회가 잘 안 된대요. 학급자치와 학급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꾸 학생회가 동아리화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급 대표로 구성된 이 대의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회 포럼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대의원회가 활성화된 학급 대표가 대표로서 잘 활동했던 사례들도 공유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회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토론하는 것들,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토론하는 이런 등의 학생회 포럼과 공론장,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론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되게 교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옆에 학교랑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학생회 이제 대의원회를 했거든요. 이따 사진에도 나오는데 대의원회가 끝났는데 뒤에서는 이제 그 학교별 학생자치 담당 선생님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봤더니 끝나고 나서 옆 학교한테 바로 제안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e스포츠 대회 하는데 함께 공동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 학교에 제안하고 이제 요새는 전화번호를 따지 않고 인스타를 따더라고요. 인스타를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권역별 학생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 전체에 28개 학교가 있지만 다 모이는 것보다 인근의 학교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같은 통합권에 있는 학교끼리 좀 모여서 한번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좀 추진하는 걸 위해서 권역별 학생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권역별 학생의 네트워크를 할 때는 좀 중고등학교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하고 함께하면 말빨이 너무 딸려서 발언의 기회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 공론장은 같이 하더라도 소통하고 좀 작은 단위로 쪼개달라고 해서 중고등을 나눠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학생의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청소년 미디어를 제작하는 건데요. 구로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그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그것을 패널을 이제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청소년들한테 사안을 알리는, 예를 들어 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뭐 기후위기도 했고, 그다음에 쪽법 청소년 문제도 했었고, 이게 다양한 이제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찬반 논란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청소년 축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축제, 그다음 지역사회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을 통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장 높은 요구인 청소년 자율공간, 이제 다 같이 학교 차례도 소개할 건데요. 자율공간을 만들기 위한 조사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하고 함께 펼쳐나가는 아지트 기획단,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의원대 구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여기 구성되어 있고요. 해마다 이제 원래 여름에는 저희가 자치 문화 캠프를 가요. 올해도 지금 다 예약을 해놨는데 코로나가 더블링 되면서 지금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지난주에 모임을 했는데 엄청 실망했거든요. 한 220명 정도 청소년 대의원, 학생회 대의원회와 자치 기획단, 축제 기획단이 함께 이제 캠프를 가서 각각 자치와 문화예술 기획에 관련한 워크숍을 받고 거기서 교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소규모 작품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도 기획했다가 지금 당일 워크숍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의 체계를 갖춰 나가면서 학교와 마을 기관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모아서 청소년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연계 학교 자치 활동은 학생의 포럼 등 원탁 토론회 같은 건 소개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네트워크, 대의원회, 학생의 연합 캠페인을 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각종 교류와 이제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학생의 연합 캠페인은 온라인식의 청소년 축제를 할 때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작년에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축제를 진행했거든요. 그때 학생회들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후위기 캠페인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자라고 해서 학교별로 이제 기후위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사례들을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날의 이름으로 기후위기 버튼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다 제공을 했고 학교에서는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날의 기후위기 버튼을 전교생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는 다양한 학생생활 규정 방안, 대의원회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현안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에는 여기서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총투표로 결정된 사업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신도림역 광장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고 싶다라고 또는 운동회를 그리고 청소년 운동회를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신규 사업을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각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 사업을 직접 청소년들이 기획해서 집행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청소년 자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신규 청소년 자치 사업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고 진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 제안 프로젝트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 총투표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총투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이 청소년 총투표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마을 대표와 학교 대표들이 각 학교별로 총투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전까지 각 학생회가
각 학교 학생회별로 학급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정책 제안서가 모여지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24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21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해서 정책 제안서가 191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191개 그 정책 제안을 이제 그린날의 자치지원단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고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10개의 총투표 안건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론장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대상으로 총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작년에는 3,522명의 청소년이 참여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위 랭킹 된 것들은 이제 더 그 구청이라든지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여시지나 1등으로 나왔던 1, 2등이 모두 다 청소년 여가 시설이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정책 제안으로 해서 토론, 총투표, 기획 집행까지 거쳐서 스스로 제안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구청장님과 교육감님을 모시고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 청소년 정책 제안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피드백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청소년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올해 이제 구청장 선거 전에 양 당의 구청장 후보들에게 전달되었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3번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런 게 공약 그 정책 사항으로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후보에서 떨어지시긴 하셨는데 한 구청장님 후보께서 그 등하교시 교통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당선되신 구청장님도 구로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 축제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들의 요구가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은 청소년 공론장이나 청소년 신문, 학교 안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또는 마을에서 직접 청소년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린문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에 저희 그린날의 청소년 공론장 결과 보고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결과 보고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학교에 몇 부씩 배포를 했고 옆에 있는 공론장에서는 그 전년도 공론장 결과를 발표하고 어떻게 피드백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유를 해도 일선학교 청소년들 때까지 이 자신들이 투표했던 결과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낱낱이 전달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청소년 학생회 대의원회 때 나왔던 의견은 우리가 투표했던 내용, 우리가 정책 제안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계별로 보고해달라고 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 공간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공유를 해달라고 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수용되는 경험이 있어야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18년, 19년부터 계속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뭐 청소년 캠프에서 총투표에서 공간을 요구해 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구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가 있었고요. 청소년 센터가 1개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너무 부족하다. 여기 저희 지역에 중고등학생만 18,000명인데 이들이 이용하기에 청소년 공간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또 지역사회의 한 중학교의 공모형 교장 선생님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여기를 서울 몽실학교처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어떤 스스로 배움터로 활용하고 어떨까라고 지역사회에 제안하셨고 이 내용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서 자치구와 함께 청소년 공간 정책을 펼쳐서 만들어진 곳이 아까 이따 발표할 서울형 다같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아지트 기획단 달보드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 몽실학교라고 처음에는 이제 다같이 학교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서울형 몽실학교라고 한 이름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몽실학교 추진단을 만들었고 이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 공간을 탐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형 설계나 참여형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청소년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달보들의 스스로, 그리고 우리 저희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까를 조사해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참여형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공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요구는 청소년 공론장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총투표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전체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공간을 만드는 대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같이 학교도 만들어졌고,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만들어졌고, 자치구에는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공간 문화의 집 하나 만드는데 100억에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지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소규모라도 인근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구로구에서는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공간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별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요구했던 자율 카페, 그다음에 공공 스터디 카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곳곳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같이 학교에 대한 청소년 참여형 설계라든지, 또 이후에는 다같이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청소년 참여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안으로 구청장님과 교육감님께 전달되어서 각각 두 개 기관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다같이 학교 이제 오픈하기 전에 교육감님하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같이 학교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랑 마을에서 이렇게 어떻게 청소년 자치를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시겠지만 저희 구청에는 저희가 교육지원과인데 아동 청소년과가 또 따로 있어요. 아마 많은 지구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자치랑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과에서도 뭐 아동참여위원회라든지 뭐 청소년의회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기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것도 구청 안에서 좀 연합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두 번째는 서울에 이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가면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협력복지과라고 하는 이제 부서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자치 사업은 중등과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교육지원청의 중등과랑 협력복지과가 또 이제 구획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 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랑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협력해서 지원해서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해보기 위해서 사실 협의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칸막이의 벽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치 사업을 하는데 어쩔 때는 교육청이 부르고 어떨 때는 자치구가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통일시켜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혁신교육지구에서 이제 다양한 청소년 자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리더십 캠프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학교 안에서의 자치 담당 선생님도 자치가 처음인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자치 담당 교사도 학생자치가 처음인데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안에서 어떻게 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 풀들을 만들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가 지금 고민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어떤 이런 청소년 자치와 주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하기 위한 퍼실 방법,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방법 등등의 다양한 길잡이 교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인권 친화적인 퍼실 방법, 청소년 자치란 무엇이고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런 등등의 교육들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들이 자치에 대한 고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온마을 교육대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켜 가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고민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에 마을 교사나 우리 청년 멘토들이 길잡이 교사로서 또는 멘토로서 배치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인 청년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의 경험을 다시 후배들한테 전수해주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린날의 멘토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제 멘토를 선발한다든지 연계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자협의회나 자치 담당 교사협의회, 그다음에 자치를 고민하는 교사 모임 등을 구성해서 학교랑 마을에서의 이런 자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뭐 그린날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마을 연계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서도 자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소개드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청소년 사업의 방향을 이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프로젝트, 온볼런티 스쿨 같은 이제 봉사를 스스로 기획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교육을 받고 스스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 등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공유했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들은 마을에서의 어떤 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결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경기도 몽실학교랑 비슷하게 지역사회에 환원되거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그런 지역사회 환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미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길잡이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 주식회사 같은 사회적 경제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들이 주제를 정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거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생활백서 앱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청소년 자치 주식회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되었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 알림이나 아이엠스쿨 같은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학교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대다수의 정보 제공 방식이 그렇다. 그래서 학교 생활백서, 지역 청소년 생활백서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학교나 구청만 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어플을 제안했어요. 그거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 소개 이거를 이제 청소년들 스스로 올려보거나 청소년 친화적인 청소년 노동권이 존중되는 뭐 알바, 홀알바를 소개한다든지 청소년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이게 이제 구청으로 왔어요. 구청으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전달해서 이 어플을 개발하기로 이제 예산이 책정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 또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길 바랬는데 이게 구청의 사업으로 오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의 처음에 취지였던 쌍방향적 소통은 이제 간데없고 관리에 어려워. 청소년들이 막 올렸을 때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구청과 청소년 기관만 글을 올릴 수 있게끔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플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으로 만약에 어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배치하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더 기획되었으면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기다려주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게 제한되면 일단 급하게 업체를 섭외하고 그 업체가 이제 만들고 피드백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자치가 제약되었던 것들이 이제 저는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공간이 있어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고 어른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공간을 몇 시 이후에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어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청소년들이 이 스스로 그러면 어플에 올라오는 이상한 글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제 관리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어른들만 글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어플은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사실은 지금 이 어플도 굉장한 구청과 이제 청소년들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활동들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청소년 뮤지컬 극단 온마을이라든지 청소년 축제에서 저희 지역의 이야기, 다문화 이야기, 그다음에 공단 이야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세계 시민 주제, 문화 다양성과 뭐 인권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학교랑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과 이런 문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함께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받고 자기 학급별로 동아리별로 세계 시민 캠페인 주제와 이제 그 물품들을 만들어서 퍼레이드와 캠페인을 했던 장면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지역적 특성, 지역적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연대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징문도 만들고 학교 간에 동아리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 시민 퍼레이드와 연계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각각 기관들이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선생님들과 1년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고요. 이 교육과정 협의회는 올해도 월별로 이 기관들끼리 계속 모이셔서 같이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구로 지역의 가장 첨예한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부터 시작하면서 진행한 예를 들면은 저희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중국 배경의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거의 다 중국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교에서 한 이제 중국 배경의 이주민 학생이 방학 때 이제 중국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나 중국에 놀러 갔다 왔다고 페북에 올렸는데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갔다 온 다음에 한국에 코로나가 확 퍼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걔만 지나가면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학부모님들이 엄청 겁을 내면서 이제 급식을 먹지 말고 아이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전교생 400명 중에 100명이 급식을 안 먹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상처받지 않고 다루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지역에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올해는 살인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살인사건의 이제 가해자가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런 이주민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더 많아졌던 거죠.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 교육 속에서 어떻게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지역사회와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청소년 축제랑 연결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할 것인가 제안 사항들인데요. 저는 청소년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한테 권한이 부여되는 의사결정 구조 참여를 제도화시키기,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 오늘 지역사회 주민참여,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제도적 개선 없이 청소년들한테 참여해라라고만 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리고 또는 교육과정으로서 지역사회와 마을 참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이제 예산 및 어떤 이런 결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 그린날의 차원에서 토론회에서 몇 가지 이슈를 내봤어요.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던 거 저희 자체 평가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6월 달까지 마감인데 청소년들이 4월달에 학생회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준비하기 너무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또 중간에 시험 기간이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린날에서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업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마을 연계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자치와 지역사회 자치를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리더십 캠프 같은 것들을 우리 학교 마을에 연계해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 볼 것인지 이것들을 민간학 협력 및 지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학교 마을 연계 사업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 또한 저희 과제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합조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구 안에 있는 다양한 자치조직도 아직 다 묶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 간 칸막이를 좀 뛰어 넘어가면서 조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조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 안에서 그다음에 교육청 안에서도 좀 협력과 교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역 내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래서 학생자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해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소정의 활동비와 어떤 인정, 보상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멘토비 정도만을 사업비로 책정했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청년 연계 사업, 청청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올해 사업을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내 청소년 활동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으로만 만나기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과 더 많은 참여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자치의 주체로서 배우고 확대할 수 있는 참정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을 기관이 함께했던 청소년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또 학교에서 이번 올해 이제 2번 있었던 계기 교육이었던 선거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 발표를 이제 하반기에 하면서 구로 지역의 참정권 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반기에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 마을의 연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자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하면 오류가 있다. 또는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수할 기회조차도 성장할 기회조차도 차단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청소년 자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